우리의 식탁에서 기생충이 사라진 것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기생충 감염이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생충 환자가 2018년 한 해 2,700명 이상이라는 질병관리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생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의외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위생에 대해 신경을 쓰고 먹거리에 관심을 가져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쌈채소입니다. 쌈채소의 농약도 문제이지만 기생충이나 벌레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유방암으로 항암할 때였습니다. 영양학 담당 선생님들이 오셔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외로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숯불도 안 좋지만 외식을 할 경우 생으로 나오는 야채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항암을 한참 할 때는 김치까지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채소에 기생충알이 묻어 있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교수는 야채가 기생충의 감염 숙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물에서 자란 미나리에서도 민물고기에서 나오는 간흡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미세 기생충들은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야채를 씻는 다고는 하지만 워낙 방대한 양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소를 익혀서 먹는 것은 웬만한 균은 다 죽지만 생으로 먹는 야채는 항암 환자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는 재배 과정의 퇴비로 인분을 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을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요사이 식당에서는 깨끗이 잘 씻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추나 깻잎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다 기생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벌레를 잘못 먹어도 다 우리의 위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집에서도 신경 써서 3번 이상 깨끗이 잘 씻어서 먹고 될 수 있으면 푹 익혀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육점에 보면 소 잡는 날이라고 크게 써놓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소 잡는 날에는 싱싱한 부위들이 많아서 어머님들이 일찍 가서 부위별로 구입을 합니다. 보통 선지 같은 부위는 팔팔 끓여서 익혀 먹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나 소의 간 경우 날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의 간은 영양이 풍부해서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소의 간에는 개회충이 있을 수 있는데 개회생충은 눈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감염 경로를 추적한 결과 개회충에 감염된 사람 중 80%가 소의 생간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생간의 개회충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돌아다니가 간, 폐로 이동하는데 대부분 이동 중 죽게 됩니다. 간혹 개회충이 눈으로 올라가 염증을 일으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개회충 감염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경우 이미 등이나 간, 폐 등 전신으로 기생충이 퍼져 신경계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소의 간을 먹고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다 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생충은 누구나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민물고기와 게장입니다. 맛집 투어나 먹방 보면 맛있는 게장 당장 주문해서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폐흡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폐흡충은 폐에 알을 낳고 척추를 따라 뇌로 올라갑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뇌로 올라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에 있는 간흡충의 감염도 문제입니다. 민물 낚시를 하고 익혀 먹지 않고 날로 먹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흡충은 목숨을 위협하는 기생충입니다. 담도암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간흡충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간흡충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흡충은 담도로 이동해 오랫동안 살면서 염증이 오래되면 암으로 변합니다. 특히 담관낭종이나 염증성 장질환 C형 간염 환자들은 담도암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민물 생선과 잡아
싱싱해서 괜찮다며 날로 드실 건가요? 소주랑 먹으면 소독이 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민물 생선은 꼭 익혀 먹어야 합니다. 칼과 도마도 뜨거운 물에 10초 이상 가열해 바짝 말린 후 사용해야 도마나 칼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생충의 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칼과 도마는 깨끗이 살균해서 사용하는 버릇을 길러야겠습니다. 간흡충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침이 나고 호흡 곤란이 옵니다. 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민물회를 먹고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에서 한두 달만 살다가 사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씩 살다가 만성화되고 번식해서 담석, 담낭염, 담관암, 폐쇄성 황달 등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기생충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니 증상이 보이면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선회입니다. 생선회나 생선초밥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 경기도 이천의 햄버거집에서 생선 패티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래회충은 날생선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익은 생선 패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생선회를 먹은 후 12시간 내에 심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복통이 있고 설사와 출혈까지 있으면 심각한 것이니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래회충은 위에 있다가 위산을 피해 위벽을 뚫고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합니다. 고래회충에 감염됐다면 일반 기생충 약으로는 안 됩니다. 증세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래회충은 위염이나 장폐색 심하면 쇼크사까지 옵니다. 늦어지면 개복 수술까지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기생충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끓는 물에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항상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봄에 한 번씩 먹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기생충은 가족 중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는 소간, 민물고기, 민물게장 등은 안 먹는 것이 좋으며 작은 멸치라도 통째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꼭 익혀 먹어야 합니다. 덜 익은 돼지고기에는 갈고리 촌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고리 촌충은 수명이 10년이나 되고 5m까지 자라는데 알을 수만 개씩 낳습니다. 수만 개의 알이 번식돼서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시력상실, 신경장애가 생기고 심장이나 뇌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이 많이 좋아져서 축사나 기르는 환경이 개선돼서 기생충 위험이 적지만 반드시 꼭 바짝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굽다가 색깔만 변하면 먹는 분들 건강을 위해 그러지 맙시다. 다음은 기생충을 예방이나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노산이 많은 음식은 기생충의 활동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를 공복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 먹는 것이 힘드시면 갈아서 가루로 먹거나 갈아서 음식 고명으로 깨 대신 넣어 먹으면 고소하고 맛도 좋습니다. 메밀가루도 좋습니다. 메밀은 가루로 먹는 것이 좋고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줍니다. 메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염, 위궤양, 위장장애나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입니다. 마늘의 효능은 너무 많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마늘즙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콜레라균, 대장균, 결핵균 등의 항균 작용을 해 기생충 제거에 탁월합니다. 마늘즙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생마늘을 갈아서 마늘즙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나 균은 계절에 없으나 여름에는 특히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로 씻고 생선이나 고기류는 반드시 바짝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기류는 팔팔 끓는 물에 10초 이상 살균하셔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기생충은 대부분 위생을 깨끗이 하고 익힌 음식을 먹으면 해결됩니다. 구충제도 매년 드실 필요는 없으나 1년에 한 번 정도 복용하시고요. 증세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바른 식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